월세 내시는 분들,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원래 월세 세액공제가 뭔지, 그리고 바뀌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실무에서 드리는 꿀팁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텐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내가 낸 월세액의 15% 그리고 많게는 17%까지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일정 요건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되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4억 이하이고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국민주택 규모 정도의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도시지역이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최대 100제곱미터까지 주택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는데요. 세액공제 한도는 15%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150만 원, 17% 적용받는 경우에는 17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이제 월세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의 주거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숫자 규정으로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예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월세가 월에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연에 600만 원이 될 텐데요. 내가 연에 600만 원의 월세를 냈고 모든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최대 102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액공제라고 하면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공제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같은 값이라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절세 효과는 크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적용을 확대시킨 건지 말해볼 텐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적용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확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말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뭐 일 때문에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주말에만 만나시고 각각 따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말 부부는 서로 따로 살기 때문에 월세를 두 번씩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배우자와 따로 살아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는 바람에 월세를 두 번 내면도 불구하고 한 번만 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면서 주말 부부도 요건만 맞게 되면 각각 월세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공제액을 모두 합쳐서 150만 원과 170만 원 말씀드렸던 한도까지만 이제 공제가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인데요. 기본 공제 대상인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에서도 국민주택 규모보다 조금 더 큰 100제곱미터의 주택까지 공제 대상으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의 주택까지만 가능했었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제곱미터까지 확대를 해준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좁은 집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집이 좀 넓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조금 반영해 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용 대상을 확대해 준 이번 변화는 꽤나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 부부나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 부담이 매우 큰데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줄 거면 확 주지. 주말 부부의 경우에도 뭐 적용 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자녀 가구가 수도권 외에서 사는 데는 똑같이 100제곱미터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다 만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 변화는 결론적으로는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요건을 다 알았으면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아서 절세를 해야 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일종의 특례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비단 월세 세액공제가 아니더라도 증빙서류라고 하면 일단 겁부터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증빙서류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냥 그 거래, 실제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 집에 월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건데요. 먼저 이제 주소를 확인해야 되니까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할 거고, 월세를 살려면 월세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간혹 가다가 임대차 계약만 하고 실제로 안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월세를 납입한 월세 이체 내역이라든지 뭐 무통장입금을 했으면 내역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저런 신고를 할 때 이런 서류를 달라고 하면 그거를 언제 찾고 있냐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지금 당장 은행에 앱만 들어가 봐도
거래 내역이 엄청 많기 때문인데, 월세를 보내실 때는 꼭 메모에 월세라고 적어 두시면 나중에 이런 소명을 하거나 이런 증빙을 제출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꼭 월세가 아니어도 계좌 이체 거래를 할 때는 계좌 이체 거래를 어떤 명목으로 했는지 이체 메모를 남겨두시는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메모를 하나하나 다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소명이 오건 어떤 증빙을 제출하건 빠르게 제출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런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작지만 계약 조건이 바뀌면 임대차 계약서도 바뀌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존의 계약서나 이렇게 계약서 관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약서도 바뀌게 되면은 꼭 부동산에서 주는 그 종이 비닐 파일 있잖아요. 거기다가 꼭 넣으셔서 한 번에 중요한 뭐 금고나 이런 데다가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나와 있는 월세 세액 공제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요. 내년에 연말 정산을 준비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요건이나 서류를 꼭 챙기셔서 합리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법 개정안을 조금씩 다루고 있는데, 저도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빠르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문의를 주시는 내용이 많아서 저도 하나하나 지금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에 보면은 댓글이 첫 댓글은 이제 확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뜨는데, 이제 대댓글이라고 하죠. 제가 댓글을 남겨드리고 추가 질문을 하실 때는 제가 알림이 따로 오지 않아서 그게 확인이 늦거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더보기란에는 항상 연락처를 적어두니까 연락을 주시던지, 아니면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추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런 점만 조금 신경 써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